안녕하세요. 주간자소서 윤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곧 채용이 뜰 제가 찍는 시점에서는 아직 채용이 공고만 올라왔는데 곧 지원 접수가 가능한 한국 수력 원자력에 대한 자소서 어떻게 적으면 좋을지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수원 자소서는 적부 형태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자소서를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써야 된다. 라는 부담감은 좀 덜한 편인 것 같아요. 하지만 다섯 문항이 굉장히 긴 글자 수를 가지고 있고 또 문항별로 기존의 자소서와는 다르게 좀 세분화된 세부 질문들이 있는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적어야 될까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랑 같이 한수원 주간 자소서 어떻게 작성할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총 5개의 문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문항이 스토리텔링 형태로 구조화가 돼 있고 우리가 조금 더 스토리텔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문항별로 세부 질문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자분들이 아마 기존에 적은 자소서 뭐 스토리 기본 구조를 골격으로 해서 적은 자소서들을 이미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자소서들을 활용을 해서 그냥 칸마다 내용들을 나눠서 넣어주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자소 작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적부 구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통 자소 강의를 할 때 직무기술서의 특정 키워드들을 활용할 것을 굉장히 많이 추천드리는데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런 형태까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성과들을 냈는지를 어필을 하는데 주력을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 기준 저도 이제 한수원 합격자 컨설팅을 한 적이 있는데 자소 관련 문항들을 보통 이제 자소 관련 질문이죠. 질문들을 한 2개 정도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자소서의 스토리라인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어느 정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한수원이 면접이 굉장히 난이도가 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면접에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부분에서 일이 사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소서 역시도 면접에서 활용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렇게 어렵게 자소서를 쓰게 했는데 면접에서 활용이 안 되면 굉장히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든 문항은 스토리텔링 형태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각각의 문항별로 어떠한 스토리를 가져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알려주는 구조에 맞춰서 좀 분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항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물어보고 있죠. 다양한 활동 중에 직무와 관련된 경험, 경력사항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뭐냐면은 직무에 조금 더 어느 일정 부분에 포커싱이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보통 기술 직렬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어떤 수업에서의 과제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글을 작성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텐데 내가 사무직을 지원하는데 인턴 경험도 없고 그다음에 뭐 다른 여타의 직무 관련 경험도 없으면은 이게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글들을 쓸 때 사무직종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문서를 작업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글을 쓰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실제로 학생회 활동을 하더라도 학생회 내에서도 어떤 문서를 작업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조별 과제를 쓰더라도 과제를 만드는 과정도 문서를 작업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맞춤형 직무라는 게 쉽게 경험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문서 관련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글을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인턴이나 그다음에 공모전, 현장 실습, 직장 생활 경험이 있다면은 가장 베스트한 경험이 되겠지만 이 경험들이 없는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경험 속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어떤 구조로 문서를 썼는지를 주도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술 직렬은 전공 프로젝트가 가장 쓸만한 소재가 되겠죠. 그래서 전공에서 특정 기술 직렬마다 실제로 전공 분야들이 다 있으니까 해당 전공 분야에 맞는 프로젝트 경험이나 과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 어떻게 행동을 하면서 어떤 결과물들을 끌어냈는지를 잘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 한번 볼까요? 자, 해당 활동에 대해서 이러한 식으로 나눠서 써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200자, 400자, 400자, 1000자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의 활동 갖다가 충분히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1-1번에다가는 제목하고 두 갈식이랑 그다음에 우리가 스토리텔링 할 때 스타 기법이라는 걸 이용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상황 제시 정도만 이어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번 쪽에서는 내가 구체적으로 맡았던 역할이 뭐였고 그 역할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래갖고 역할 수행의 과정들을 얘기를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물들. 그래서 스타 기법을 딸 때는 여기가 이제 실제로 상황 다음에 이제 문제와 행동의 영역에 포함이 될 거고 여기에 이제 결과의 영역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연계해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실제로 이제 언제 어디서 활동했던 경험인지를 기술해 달라라고 하는데 딱 뜬금없이 이것만 쓰기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자소서에 다 제목 들어가 있고 두 가지 표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 표현을 첫 번째로 이렇게 던져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아니더라도 뭐 남부발전이나 그다음에 몇몇 발전소들이 자소서를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라서 글을 쓰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1-1, 2-1 그러니까 즉 첫 번째 시작하는 문항에다가는 항상 이 전체 글에 대한 두 가지적인 표현과 그다음에 제목을 넣어줬을 때 글이 조금 더 실제로 뭐라 할까 잘 써져 보인다 그리고 글이 조금 더 읽기 수월해진다라는 형태의 접근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를 수치화하고 분석하여 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도입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대학 연구소에서 산업혁명 담당자로 일하면서 오프라인 학술 행사를 담당했는데 뭐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자, 이때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면 되겠죠. 스토리텔링으로 봤을 때는 문제와 행동의 영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경험 속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고 그때 나는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를 여기에다가 정확히 기술해 주는데 중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400자를 적어야 되니까는 약간의 디테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글자 수가 긴 자소서인데 내가 하나의 문항으로 뭉쳐져 있지 않고 쪼개져 있는 구조에서는 하나의 스토리밖에 활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문항을 길게 잡아갖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당 활동의 결과 이를 통해 본인이 배운 점은 무엇인지까지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까지 정리를 해주시면은 충분히 좋은 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한수원 자소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설명보다는 예시를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쓰면 좋다라는 것들을 가이드를 주는데 좀 집중을 할 예정인데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내 소재를 가지고 나도 이런 내용을 내 이야기로만 바꿔서 쓰면 되겠구나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많이 등장하는 문항이죠. 그래서 정직, 남을 위한 봉사, 규칙 준수 등의 윤리적 행동 이게 꼭 봉사활동만이 대상이 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토리텔링하고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제목 넣고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있었던 일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1번 문항과는 다르게 역할까지도 2-1에서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갖고 상황 문제까지도 여기서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행동 결과의 흐름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을 한번 볼게요. 자, 실제로 내가 봉사활동을 했던 경험을 실제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목과 두 갈씩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상황 문제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글 자체에서 뭐 도드라지게 딱 맞춤형으로 쓰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스토리텔링을 한 거에서 특정 영역까지 잘라갖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도 글의 연결성,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정확히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그 글 과정에서 그 스토리 과정에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행동 계기가 2-1에서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얘기들 이런 얘기들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어떻게 스토리 라인을 잡아서 얘기를 했는지 적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까지 정리를 해주시면은 충분히 좋은 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자서를 쓰면서 800자짜리 글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잘라서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제일 마지막 문장에 보면 기회를 주신다면 공공의 발전에 이바지하면 행복 사회를 추구하는 한국 수력 원자력의 초융합 지역 상생 에너지 구현이라는 비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자 수가 남으면 이런 비전 같은 것들도 같이 제시를 해주시면 좋고요. 이게 아마 200자다 보니까 글자 수가 모자란 경우에는 이걸 제외하고 요
스토리적인 내용들만 작성을 하셔도 충분히 좋은 글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협업에 관련된 경험을 쓰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갖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건데 구조를 나눠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두 갈식으로 실제로 내가 어떤 경험에서 어떤 역량을 얻을 수 있었는지 제시해주고 상황 문제 정도의 어떤 행동 그 내용들만 기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때의 나의 행동. 잘 보시면 이게 200자일 때도 있고 400자일 때도 있고 300자일 때도 있고 계속 글이 쪼개지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 같은 경우에 400자 기반으로 글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 잘 인지를 하시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역할을 맡고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이 400자 안에서 실제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수력 원자력 이쪽의 자소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반의 글이 쓰여지지 않으면 이 내용을 다 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실 기반의 글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대단한 경험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런 사실 기반으로 작성을 해서 글자 수가 만약에 400자다라고 하면 적어도 90% 이상의 글자 수를 유지해 주시는 게, 만일에 혹시라도 모를 뭔가 떨어질 요소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면접관으로 가지만 면접관으로 갔을 때 좋게 쓰여진 글에서 충분히 질문거리를 찾고 그다음에 질문을 해주게 되는데, 글 자체가 이상하게 쓰여지면은 자서 기반의 질문을 던지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즉흥적인 실제로 뭔가 학생들이 유추하거나 예측하기 힘든 유형의 그냥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을 던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자소서에서 조금 더 질문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소재나 스토리라인들을 잡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0자짜리 결론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인재상에 맞는 인재. 그럼 인재상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한국 수력 원자력의 인재상의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재상에 대한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인재상에 대한 실제로 맞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아마 가장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능력을 개발하였고 능력 개발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웠는지,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어려웠던 점과 이를 어떻게 극복해왔는지, 향후 어떻게 향상시키고 싶은지까지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 인재상을 보시고 특정 수력 원자력의 인재상에 맞는 모습을 가지기 위한 나의 기본적인 노력들, 여러 경험들을 그냥 열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스토리텔링보다는 특정 인재상에 맞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경험 갖다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는 여러 가지 경험을 했었다라는 것들을 열거해 주시고, 이 경험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경험을 실제로 4-2에서 작성을 해주시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때 이 경험이 진짜 어려웠는데 이때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했다라는 형태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들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웠던 점이 있으면은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서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여져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정리들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수원의 업무 구조상 실제로 이게 국내에서도 분명히 원자력 에너지가 중요한 어떤 에너지 원이기도 하지만 실제 해외 수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도 잘 적절히 섞어가면서 얘기를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들 확인해 보시고 글에 대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견해 차이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직업윤리 관점의 얘기, 협업 관점의 얘기, 자기개발 관점의 얘기,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적인 관점의 얘기, 직업 기초 능력 기반을 가지고 자소서 문항이 구성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의견 차이를 보냈던 견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노력을 했고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포인트, 견해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상대방을 빌런으로 만드는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접근들보다는 서로의 견해가 달랐다라는 접근들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유에 대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런 견해들을 다르게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라는 것들을 이유를 접근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5-1번 문항에서는 견해 차이가 있었다라는 얘기들까지만 스토리라인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2번 문항에서는 견해 차이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실제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견해 차이가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해당 원인에 맞는
합리적인 대응이나 합리적인 뭐 실제로 뭐 방법 적용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무조건 내가 맞아서 내 견해로 설득을 했다라는 접근보다는 그 사람도 맞을 수 있으니까는 그 사람의 견해를 일정 부분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고 설득을 하는 이런 상호작용이 있는 의견 조율이 나오면은 훨씬 더 면접장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견해 차이에 대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게 되는 얘기들을 물어봤을 때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라고 여기에서도 명시가 돼 있는데 꼭 내 견해가 좋았고 내 견해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설득을 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보다는 그 사람에서도 견해의 장점이 있고 나도 견해에서 장점이 있으니까 요거를 조율해 나가는 과정으로 해결을 했다라는 형태의 접근이 나오면은 조금 더 글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그래서 한수원 글은 사실 그냥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는 글들을 쪼개서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다른 여타의 공공기관과는 다르게 글자 수가 800자 정도까지 굉장히 기니까는 조금 더 스토리를 자세하게 써준다라는 형태로만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적부 형태의 자소서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소재나 그 다음에 쓰면 안 되는 이야기들만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뭐 되게 대단하지 않은 경험이라도 학교 수업 아르바이트 이 정도의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1번부터 5번까지 다 채워가면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수원 자소서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제가 기존에 이제 촬영과는 다르게 오늘은 사례만을 가지고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어야 된다라는 방법론에 대한 가이드보다는 합격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 적었는지 최종 합격까지 연계가 됐는데 어떤 식으로 적었는지만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방향에서 글 이 정도 수준만 적으면 된다라는 가이드를 드린 거니까 이거 잘 활용하셔갖고 실제로 서류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시험 결과를 내서 최종 합격까지 가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은 에듀윌.